지금 유동성 장세. 참, 오늘도 국내 시장에서 또 추경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쉬지 않고 글로벌 시장 코로나 이 악재를 벗어나겠다라고 해가지고 헬리콥터에서 돈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에다가 뿌려댄 돈의 양이 1경 8,600조 원이라고 해요. 1경 8,600조 원. 처음 들어봅니다. 예, 제 이름이랑 비슷하죠. 1경. 예. 이렇게 많은 양의 자금을 뿌려댔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들이 어디론가 또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금은 돌고 돌아서 돈이 돌고 돌아서 돈 아니겠습니까? 어딘가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어려워요. 그래서 안전자산에 투자를 딱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이 있고 달러가 있고 대표적으로 안전자산 채권이 있을 텐데, 먼저 최근에 달러 인덱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 삼성전자 이야기 들 때도 설명드렸는데 꺾이기 시작하는 징후가 나타났다. 기억나실 겁니다. 또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달러 인덱스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안전자산 달러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 또한 상당히 많은 양의 돈을 뿌렸죠. 천지백가리의 달러가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투자 매력이 있는가? 상당히 지금은 위험할 수 있겠죠. 단기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떴고 옆으로 기다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 더 이상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달러 인덱스는 투자 매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달러도 지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는 리먼 사태 때 한번 시원하게 한번 뽑아내렸었죠. 그리고 다시 올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내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해가지고 미국의 채권 수익률도 떨어진다는 얘기고, 거꾸로 봐야죠.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다? 채권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지금 천장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로금리 이야기 나옵니다. 떨어져봤자,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져봤자 아주 제한적으로 떨어져요. 이미 금리는 바닥이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 가격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구간, 이것도 제한적이라는 거죠. 금리 자체가 워낙 바닥을 기니까 지금. 그러면 국채에 투자하는 것도 옛날처럼 매력적이지 않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 이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은 국채 투자해도 돈이 뭐 그렇게 크게 먹을 만한 곳이 없어?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주장했는지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금도 1750달러 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월봉이거든요. 뭐 지금 근 2013년도 이후에 사상 최고치에 와 있고, 여기서 올라가봤자 더 올라갈까?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자금이 그러면 오갈 데가 없는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화폐를 천지백가리에 깔아놨으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가치는 올라가지 않냐. 그래서 실물 자산에다 투자하는 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할 수 있다. 너무나 먼 얘기죠.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시장은 저성장 시대예요. 저성장 시대에서 인플레이션에 기대해가지고 실물 자산에 투자한다?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그 차일피일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이 더욱더 매력적이겠죠. 주식시장이 가장 매력적이고 오갈 데 없는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저성장 시대니까 실물자산도 투자 매력이 지금은 없는 상황이고, 그럼 결과론적으로 시장의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앞으로 계속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유동성은 계속 주식시장으로 쏠릴 거예요. 동학개미 여러분들의 그 본능적인 촉은 정확했어요. 기가 막혔던 거죠. 여러분들의 촉은 아주 동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물적인 감각이 맞았던 거예요. 아무튼 지금은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하나, 코로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 모더나와 계약한 제약사 론자가 백신 성분 생산 라인 완공 서두른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또 이 부분이에요.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는 불치병이 아니에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 고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류가 그렇게 바보스럽지 않습니다. 인류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이 문화와 역사가 그렇게 무지하지 않아요. 백신과 치료제는 언젠가는 만들어진다라는 논리로 시장은 끌어올리는 거죠. 코로나 이후를 바라보는 거예요, 시장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시장은 계속 상방을 유지하고 볼 필요가 있다. 유두성도 풍부하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 이 추정치, 올해 EPS 대비해가지고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굉장히 실질적인 분들이죠. 또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주고 개인 수급만 사는데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떠벌떠벌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장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까? 1700포인트, 1800포인트, 1900포인트, 2000포인트는 못 넘어갈 거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시장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리스트예요. 차트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줄을 그어놓고 여기 선이 어쩌고 여기 선이 어쩌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틀린 거는 아닙니다. 굉장히 뭐 기술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그런 것들로 지금 시장을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은 갈 데 없는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투자처가 주식시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이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졌죠. 이례적으로 시장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달러 인덱스가 꺼지기 시작하면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회귀할 거다. 그러면 요렇게 변화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대한민국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것이고, 외국인 수급은 제1차로 삼성전자를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바로 선수들이 입장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무너지면서 선수 입장. 외국인 선수 입장, 기관 선수 입장.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 이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시장이 불안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형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행여나 시장에 악재가 터져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밀릴 구역이 적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은 덜 밀릴 것이다. 시장의 방패 역할을 반도체가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외인 달러 인덱스가 꺼지기 시작하면서 외인과 기관들의 동시 순매수가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정말 많이 투자했잖아요. 여기서 또 오늘 개인 순매도 1위가 또 삼성전자예요. 그동안 그렇게 싸게 사놓으시고 잘 버티시다가 왜 홀딱 올라오니까 다 파시냐 이거죠. 이거 먹으려고 그 긴 시간을 기다리셨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 우리 동학개미 여러분들 더 길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수급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수급적인 부분.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자금들은요. 이 MSCI 이머징 마켓 펀드를 추종하는 자금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MSCI 이머징 마켓 펀드 내에 차이나가 33% 차지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이 노란 색깔 13% 차지했습니다. 원래는요. 그리고 그 아래 대만이 위치해 있습니다. 11.35%. 그런데 웬걸 2019년도 4분기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중국 A 주식까지 편입이 되면서 중국이 34%로 올라가게 되고요. 대한민국이 11.72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3위로 떨어집니다. 11.56. 그리고 대만이 11.72로 올라가요. 당연히 외국인 자금들이 인덱스 펀드로 추종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죠. 작년 4분기 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기업 단위로 한번 볼게요. 2019년 4분기 기업 비중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중국이 가장 많으니까 알리바바가 1위였고 대만의 TSMC가 2위입니다. 그리고 텐센트가 3위고 4위가 삼성전자로 밀려났습니다. 원래 삼성전자가 1위였거든요. 이런 상황이 작년 4분기 때 발생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물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알리바바나 텐센트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TSMC와
삼성전자 굉장히 껄끄러운 뭐 산업적으로도 서로 경쟁 구간이기도 하지만 이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과 대만 지수 가권 지수 기준으로도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작년까지만 해도 TSMC가 이렇게 비중이 더 많았고 대만도 TSMC 비중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만의 비중이 컸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걸까요? 올해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작년에 골드만삭스에서 올린 보고서예요. 우리나라 EPS 성장치가 추정 성장치가 27% 신흥국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머징 마켓 펀드 기준으로 해서는 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편입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리고 대만은 12%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같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EPS 추정치로 바라봤을 때 비메모리보다는 올해가 메모리 반도체가 더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좀 얘기가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대만보다 대한민국 주식을 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겁니다. 홍콩 보안법이 과연 국내 시장의 악재로만 다가올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홍콩에 이런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하고 홍콩에 대한 불확실성, 홍콩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비단 홍콩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대만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대만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고 껄끄럽게 지금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SCI 이머징 펀드 쪽에서 대한민국 쪽으로 기울기가 더욱더 기울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많이 뭘 살까요? 메모리 반도체의 대장주인 삼성전자로 외국인들의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좀 쉽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또 하나, 지금 대한민국 G7 논의까지 이루어져요. 대한민국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이머징 마켓 펀드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G7 선진국의 지금 그런 분위기가 선진국으로 취해야 된다. 선진국으로 좀 대우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머징 마켓 펀드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가장 선진국에 가까운 국가라는 거죠. 그렇죠. 뱀의 머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투자 매력이 높아질 수 있는 현재의 위치라는 거죠. K 방역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아무튼 외국인 시각에서 외국인들 투자가 시각에서는 대한민국이 과연 이머징 마켓 시장에 있어야 되는가? 뱀의 머리가 아니냐? 이거 좀 사두자. 이런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또 하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대한민국은 2차 전지 드디어 1위 국가가 됐습니다.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1위 국가도 됐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델3 롱레인지에다가 LG와 배터리가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테슬라는 LG화학 없이는 이런 자동차를 못 만들어낼 겁니다. 당분간은. 언젠가는 테슬라도 자체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하지만 아무튼 이런 국가가 됐다는 얘기죠. IT에서 자동차 강국으로 갔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장 더욱더 외국인들 시각으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설 것이고 또 하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IT, 삼성과 그리고 자동차, 현대의 콜라보레이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작게 볼 일이 아니겠죠. 결국엔 현대차까지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자동차까지 움직이기 시작한다. 현대차, 전기차 시대에 가장 잘 적응하는 기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에 있는 자동차 기업이니까. IT 강국에 있는 자동차 기업이니까 전기차 시대에 테슬라를 쫓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마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럼 현대차까지 뜨기 시작해요. LG화학이나 삼성 SDI와 같은 배터리 업체들도 뜨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뜨고 대한민국 주식은 지금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대한민국이 정말 매력적일 거예요. 외국인들 수급은 또 무섭게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좀 설명드릴게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영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화 내내 음악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엄청 무서워요. 영화를 보시다 보면 젊은 두 명의 주인공, 이게 타노스인가? 어벤져스에서 타노스 맞죠? 그 타노스가 주인공인데 이게 바르템, 이 양반이 이제 안톤 시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주 무서운 살인 청부업자예요. 살인 청부업자가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계속 추격하는 씬들이 나옵니다. 정말 살벌한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영화 내내 이 젊은 청년 둘이서 싸움을 하고 있고 한 명의 늙은 보안관, 노인 보안관인 타미리 존스가 그들을 추격합니다. 하지만 타미리 존스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이 젊은 살인 청부업자와 이 주인공을 만나지를 못하고 끝나요. 그냥 계속 추적만 하고 추격만 하다 끝납니다. 자, 제가 이 영화의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20세기에는 잘 나가는 보안관이었겠죠. 21세기의 투자는요. 너무 21세기의 투자는 20세기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때 워렌 버핏이 투자를 성공할 수 있었죠. 하지만 21세기는 새로운 개념의 투자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IT 산업이 주 기반인 국가잖아요. 이 IT 패러다임의 변화, 이 시대의 변화를 읽고서 투자를 해야지만 21세기의 워렌 버핏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21세기 워렌 버핏으로 제가 거듭나게 도와드릴 거예요. 동학개미, 참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지금 결과로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투자가였고 현명한 투자가였어요. 여러분들 그 본능과 감각을 믿으시고 지금부터 나는 IT 패러다임의 변화에 가운데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지금부터 찾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방송을 계속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자가 있는 기업, IT 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업 하나를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들 현재 수익률 현황입니다. CIS 80.1%, 대주전자재료 70.8%, 동아기업 26.2%다 높은 괜찮은 수익률을 보여줬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 종목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왠지 아세요?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1위부터 6위까지인데 이거 잘못했네. 6위까지 기업들은 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이었습니다. 2차 전지의 에너지 밀도와 관련된 기업들을 싹 모아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 세계 시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시켜드렸어요. 자, 오늘은 2차 전지 쪽이 아니죠. 오늘은 반도체 쪽을 설명할 건데 자, 먼저 CIS 차트나 그 내용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CIS 4월 15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무섭게 치고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설명드렸고 그 다음날 양봉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80.1% 이런 식으로 급등주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5월 6일 대주전자재료 자 차트 보면서 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5월 6일이니까 요 날이었죠. 요 날. 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거 그물망 들어오지도 않고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딱 들어왔죠. 5월 6일 70.8% 이런 상승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삼성전자 낸드 투자 확대 관련된 종목이에요. 삼성전자가 낸드를 투자를 확대한대요.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 도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자, 여기와 관련된 종목. 그 낸드랑 관련된 종목을 이제 보시는 건데 낸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얼마나 많이 쌓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접는가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많이 쌓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접는가. 제가 지금 이걸 왜 설명드리는 걸까요? 쌓아서 접는가. 식각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식각이. 많이 잘라야지만 쌓고 적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낸드 플래시의 제가 모습인데 요 식각이 많이 이루어진다. 여기와 관련된 종목을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식각이라는 것은 반도체가 이제 포토 레지스트가 있고 웨이퍼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야 되지 않을까요? 설계를 해놓고 노광 공정을 통해서 설계를 해놓고 잘라내는 거, 에칭이라고 하죠. 빛을 쬐가지고 잘라내는 거, 그거를 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잘라내는 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 시각에서 큰 변화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 들었죠. 어떻게 변화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기존에는 습식에서 물을 써가지고 반도체를 잘라내다가 이거 미세 공정이나 좀 안 맞는데? 그러면서 건식으로 바뀌는 추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하루 물의 사용량이 10만 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는 가스로 하자. 바로 이제 TCK라는 종목이 오늘의 해자가 있는 기업인데요. TCK라는 기업은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조금 전에 그 웨이퍼 자르는 거 기억나시죠? 웨이퍼를 자르려고 할 때 웨이퍼가 흔들리지 않게 딱 묶어주는 이렇게 빨간색 돼 있죠. 링이라는 것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기업이 TCK가. 별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제가 단면들을 좀 보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땡그랗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가스로 지금 시각을 한다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습식 시각에서 다 건식으로 바꾼다라고 했죠. 여기 가스가 들어갑니다. 가스가 주입이 되는 거예요. 가스가 주입돼 가지고 이 링을 통해서 웨이퍼를 이렇게 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플라즈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플라즈마라는 것이 여기서 어떤 열을 가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요. 일반 실리콘 링이면 이것이 녹아버리거나 망가져요. 깨지거나. 근데 여기에 실리콘이라는 SiC라고 써있죠. 요거는 무엇의 약자냐면요.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어떤 재료를 통해 가지고 이 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잘 안 깨져요. 이게 소모성 부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500시간. 예를 들어 실리콘 가지고는 500시간이면 다 깨져요. 근데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1000시간, 1500시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리콘 이거 링을 바꿀 때마다 공장 가동이 멈춰야 되는데 가동이 멈출 때마다 엄청난 손실이겠죠. 이것 때문에 2배, 3배 더 공장 가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전 세계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합니다. 지금 습식에서 건식으로 다 넘어가는 추세거든요. 85%.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공장 가동을 멈추는 거 대비해 가지고는 엄청나게 효율적인 그런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계속 이런 쪽으로 특히 삼성전자가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동사의 주 고객사는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렐 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요 기업 장비 회사들로 납품이 되고 그 기업들이 삼성전자로 납품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아무튼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 8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해자가 있는 기업으로서 손색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연간 실적 추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2020년도에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죠. 그 이유는 96단 이상의 낸드는 많이 접고 많이 쌓고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96단이면 정말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가 공정이 정말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동사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단수의 낸드 플래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제 고단화 비중이 증가하고 있냐면 2019년도 4분기만 하더라도 36%였어요. 그러니까 92단 이상이 낸드를 92단으로 쌓는 거 이상이 36%였는데 지금 1분기 때 43%, 2분기 때 52% 낸드 시장 내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이제는 낸드 고단화 추세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시가 공정을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TCK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 세계 시장 어차피 85% 과점하고 있으니까 실적은 눈에 보듯이 뻔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1분기 영업이익이 183억 원. 코로나 이 와중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 35% 굉장히 높다. 그만큼 기술 진입 점유율을 높게 만들어놨다. 과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2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 이 난리통에도. 그러면 코로나가 정상화됐을 때 3분기, 4분기는 더욱더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들 예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차트 보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물을 타고서 올라오고 최근에 그물을 타고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오늘 해저가 있는 기업은 TCK였습니다.